자, 학교 밖 청소년 라디오 2회 시작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논문도 보고 막 정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어떤 유형이 있고 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굉장히 무슨 개론 수업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좀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내가 학교를 나와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세 분을 오셨는데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살고 있는 고1대 자퇴해서 2년 정도 된 성남 꿈드림을 다닌 김보경입니다. 네. 김보경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살고 있는 고1때 자퇴를 해서 3년 된 지수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 성남에 살고 있고요. 저는 고3 초반에 자퇴해가지고 지금 대략 1년 정도 된 20살 이미라고 합니다. 그럼 세 분이 지금 동갑내기인 건가요? 아니면? 동갑내기. 네, 동갑. 맞아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걸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퇴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뭐 방송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일인데 일단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희 방송에서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뭐 이런 이유로 혹은 뭐 이런 뜻이 있어서 학교를 나왔고 지금도 이렇게 뭐 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한 분씩 네, 간단하게.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제가 학교 고1 들어갈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아, 그게 또 영향이 있었겠구나.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몸도 피곤해지고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니면서 대학도 준비한다는데 학교에서는 해주는 게 얼마 없죠. 그러면 코로나니까. 대면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네. 그래서 혼자 제 꿈을 쫓아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코로나 영향이 크겠구나. 저 주변에도 대학생인데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네네. 이건 다니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군대를 가서 남들보다 1년 6개월을 더 하고 왔어요. 군대를 1년 6개월 더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 그래서 복학을 해봤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는 그냥 돈 좀 벌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네. 이제 학교의 역할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저의 경우에는 좀 학교 폭력이랑 관련이 있었는데 그때 좀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때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해서 학교에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제 꿈이 프리랜서 일러레이터 쪽에 좀 가까워가지고 그거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편에서 유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냥 이제 책과 이런 걸 보고 한 거니까 남의 일처럼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냥 소개하고 수업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또 각자 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저도 좀 묘한 느낌이 있네요. 아, 내가 너무 무감정하게 1편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저도 앞선 분과 비슷하게 학교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로 인해서 학교에 갈 때마다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자퇴를 바로 한 건 아니고 원래 그 이전부터 자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학교를 갈 때마다 아프니까 자퇴를 해야겠다고 부모님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퇴를 한다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혹시 어떤 의미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 자퇴한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약간
그렇게 인식이 완전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사회에 나갔을 때 불이익을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퇴하면 뭔가 학교에 부적응해가지고 자퇴했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제가 받을까봐 걱정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이크 이렇게 대고 안 해도 돼요. 네. 네. 여기 다 들어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제 저희 방송이 인식을 바꾼다 이런 대의를 가지고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대의를 가지고 방송하면 그건 이제 선전물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니면 공익 광고거나 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나는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걸 이제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이 변화가 있든 아니면 강화가 되든 그런 것들은 이제 듣는 분들의 몫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각자 학교를 그만둔 지는 조금 시간이 다르지만 네. 그 기간 동안 뭐 어떤 거 하면서 지냈나요? 이게 아무래도 학교는 아침에 갔다가 요즘에 몇 시에 끝나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좀 돼가지고요. 5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맞아요. 4-5시 야자가 없다면 그 시간대.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오후까지 있는 시간들을 이제 내가 온전히 쓰게 됐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써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같은 걸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는 학교를 자퇴하자마자 꿈드림 센터를 다녔거든요. 네. 가입해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신청해서 하기도 했고, 저는 대학도 준비해봤고 취업도 준비해봐서 개인적으로 막 되면 독서실도 다니고 취업 준비할 때는 그 취업에 대한 거 혼자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꿈드림이라는 단체 뭐 저희 1편 때도 소개를 네. 좀 드렸던 곳인데 어떻게 알고 혹시 성남 꿈드림 알게 된 거는 학교에서도 들었는데 사실 자퇴를 좀 마음 먹었어요. 좀 됐었거든요. 자퇴하기 전부터 학교라는 거에 저는 좀 안 맞은 사람이었어서 왜냐면은 나 자퇴 오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치.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약간 주변 소리 들으니까 좋은 곳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주변도 듣고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바로 자퇴하자마자 신청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밖 친구들 많이 도와주는 곳인 걸로 알고 있어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좀 진행을 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말고. 검정고시를 보아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친구들은 자퇴를 했으면 네네.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면 좋으니까 거기서는 그거를 무료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립 기술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자립할 때 아이들이 쉽게 자립할 수 있게 기술 같은 것도 알려줘요. 혹시 얼마 전에 꿈드림 무슨 행사할 때 네.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것도 네. 판매하고 그런 게 훈련이에요. 저희 네. 훈련하고 나서 판매한 거예요. 그때 있었나요? 저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제가 못 본 거 같은데요. 그때 제가 조금 늦지막히 한 오후에 가서 왜냐면 그때 제가 성남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네. 수진역에 있는 모 분식집을 가려고 왔다가 화요일이 휴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네. 그래서 여기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들어보니까 또 그쪽 꿈드림 관련 기관 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네. 바로 옆이잖아요 수진역에서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사자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걸이도 제가 사왔는데 목걸이가 약간 이제 체인이라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요만해요. 그래서 약간 목걸이가 아니라 초크구나. 지금 저의 집에 잘 보관되어 있고요. 네. 쓰진 못하고 있어요. 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쓰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그냥 목걸이도 잘 안 하거든요. 반지도 안 하고 직업으로 혹은 일로 할 수 있는 기술들 같은 것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외에는 혹시 뭐 다른 것 뭐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어디 간다든가 막. 네,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그냥 가는 것보다 약간 테마를 정해서 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이랑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서 수원에 무슨 환경 무슨 체험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걸 여쭤본 이유가 네. 그 학교밥 청소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네. 그냥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따게 해주기
네. 그냥 뭐 검정고시 보게 해주기. 이거는 전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좀 민망할 뻔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가진 않았지만 서핑 그런 걸 하기도 했었어요. 서핑? 네, 서핑이요. 서핑 저도 안 해봤는데. 아, 그리고 이번 연도 약간 새로 들어온 거라고 해야 되나? 대학 준비하는데 저희가 생기부가 없잖아요, 따지면. 학교 받침.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걸 써주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학교에, 되는 학교는. 저희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생기부가 아니라 뭐 추천서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생기부랑 쓰는 건 비슷한데 약간 이 학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학교가 있다면 꿈드림에서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써줘요. 꿈드림 활동했던 것들을. 그것도 사실 학교랑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거는. 학종이나 뭐 이런 거에 네. 맞춰가지고 준비해 주는 것들도 있네요. 네. 그러면 수인 씨는 일러스트레이터 네. 맞나요? 그게 이제 장래 희망 혹은 진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관련한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은 학원에서 그림을 열심히 배우면서 제 SNS 같은데 그림을 올리면서 제 그림을 좀 알리고 있어요. 어떤 카툰 뭐 만화가 아니라 딱 이미지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약간 웹소설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림 궁금한데 약간 이 라디오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그거네. 잘 그려요. 아 진짜요? 엄청 잘 그려, 진짜. 네, 왜그 아이디를 좀 라디오에서 공개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이고. 뭐, 많은 분들에게 공개되긴 좀 어려운 뭐 그림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약간 부끄러워서. 부끄러움. 자기만의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뭔가 이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네, 그쵸. 저도 음악을 처음 발표하고 발매할 때는 굉장히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뭔가 안 된 것 같고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뭔가 퀄리티가 안 된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아, 네. 또 이제 제가 하는 음악들은 제 얘기들을 많이 쓰니까 네. 지금 어제도 마침 이제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노래 들어보니까 여자친구 얘기를 했네. 아이고, 네. 괜찮으셨나요? 전 여친인가요? 전인가 전전인가? 네, 죄송합니다. 현 여친. 왜냐면 제가 위험하네요. 제 유튜브 채널을 지금 한 옛날부터 10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동안에 있었던 노래들 굉장히 많아요, 노래들이. 네. 그 사이에 나온 앨범도 많고. 네. 그럼 그것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잠깐 나오는 노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이제 후드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를 준비하면서 학교를 좀 다니고 있지 않은 혹은 다니고 있지 않았던 게 어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서 그 그림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더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시키는 거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아닌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자퇴하고 그림 공부할 수 있어서 그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많다라는 거. 네. 그렇죠.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직장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학교든 직장이든 하루에 왕복하는 시간 포함해서 네. 9, 10시간 맞아요. 정도를 그냥 거기에 뚝 잘라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거가 사실 저도 다니면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이든 이거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틀이 있는 그 삶이 네. 좀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그러면은 그 많아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했겠지만 네. 시간들을 어떻게 써왔나요? 지금 요즘 뭐 하고 지내고 있는지. 저는 요즘 제 꿈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꿈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것을 많이 시도해보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음 그 코너로 넘어갔네요. 좋습니다. 지금 아직 딱 뭔가 해야겠다라고 정한 건 아니고 네. 고경 씨는 어때요? 뭐 다양한 체험 해보면서
뭘 해야겠다 좀 잡힌 게 있나요? 사실 저는 학교를 자퇴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해본 것 같아요. 슬럼프도 와보고 꿈을 찾으면 슬럼프 와보고 맨 처음엔 제가 자퇴하고 미술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저도 네. 그러다가 하다가 미술이 사실 대한민국에선 입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을 다닌 게 얼마입니까? 돈이 너무 힘들어. 그 시간도 엄청 걸리죠. 그 입시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보자. 그래도 대학은 갈까 계속 한 거예요. 갈까 생각하다가 집을 제가 장녀라서 빨리 취업해서 해야겠다. 집을 나와줘야겠다. 이 생각해서 취업도 준비해봤는데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져서 그것도 그만두고 그때 되게 슬럼프가 계속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왔죠. 근데 되게 이걸 기특하다 해야 될지 좀 대단한 게 그러게요. 아직 20살인데 네. 빨리 막 취업해서 나 지금 나 34살인데 아직 엄마 집에 사는데 참 엄마 미안.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슬럼프라는 게 네네. 내 직업적인 혹은 진로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다가 네. 뭔가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이게 하다가 좀 사실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나이 때든 학생이든 누구든 겪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살다가 여러 일이 겹치잖아요. 한꺼번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너무 큰 압박이 오잖아요. 그때 아무 생각 안 들 때 그 약간 그런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이건 내가 책임져야겠다. 네. 그때 슬럼프 왔던 것 같아요. 약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자퇴하는 중간에. 되게 말씀 나누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아직 그렇게까지 압박을 받으면 안 되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20살? 뭔가 그렇게 막 내 책임감이 있는 건 좋은 거죠. 네. 책임감이 그렇죠. 압박감이 되는 일들은 최대한 사실 늦추고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나 보네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내면서. 아무래도 또 이제 학교를 나왔고 네. 그 선택에 대한 내 후속 조치라고 하죠. 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스무스하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 뭐 그렇게 뭐 규정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네. 나왔으니까 네. 나왔을 때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도 있을 것 같았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어땠나요? 체감상. 제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겪은 어려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려움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누굴 만나거나 네. 대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되게 좋게 본다든가 네. 나쁘게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나요? 저의 경우에서는 언제 한번 어떤 아주머니를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림을 한다고 하니까 제 길을 찾아서 제 발로 나온 것처럼 바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당황한 적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혼재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한데 이게 양쪽이 다 네. 완벽히 이거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건 별개인 거고 네. 내 길을 가는 건 또 별개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같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사실은 저는 청소년 관련된 활동들을 원래 이제 직업으로 하려고 했었고 처음에는 네. 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다양한 유형의 네.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 만나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좀 막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 모아가지고 하는 되게 작은 무슨 아파트 단지에 있는 기관에서 활동할 때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다 이제 흡연을 했어요. 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주민들이 맨날 막 오셔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거든요, 애들이랑. 네.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 숨어서 피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같이 있을 때 피면
수습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네.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얘기를 하면 야, 좀만 이따 피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약간 재밌는 기억이 아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막 제가 막 혼내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 프로그램 끝나고 막 마지막에 막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마지막 만남 때 네. 막 쪼래쪼래 따라오면서 되게 그 약간 뭉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좀 말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너무 몰상식하게 대했던 뭐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나요?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에. 확실히 인식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가끔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욕을 대놓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맞아요. 귀에 바로 옆에서 아 쟤는 사회생활 안 되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욕을 계속 늘어나잖아요. 자퇴생들이 요즘. 네. 사실 고등학교 자퇴뿐만 아니라 대학교 자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참, 사실은 제 약간 인생 신조가 서로에게 좀 관심 가지지 말자라는 게 제 신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 뭐 피해만 안 준다면 나쁜 건 아니죠 이것도. 서로 좀 무관심하게 살자라는 그게 저의 삶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하면 저는 중간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뭐 학교 안 다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마인드로. 아, 약간. 여러분 혹시 학교라는 그 소속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네. 그 와중에 어느 정도의 울타리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체감도 있나요? 혹시 뭐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이게 좀 어려웠다. 혹은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좀 어려웠다. 아, 아, 있어요. 네. 대입이요. 저도 대입이 어려워요. 대입 그쵸.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면 네. 뭐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일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학교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네. 입시 관련된 상담도 하고 할 테니까 네. 어때요? 혼자 준비하는 게 꿈드림 센터가 있지만 그 개인이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센터가 있지만 저희가 왜냐면 꿈드림 센터는 도와주는 센터가 맞긴 한데 그렇다고 대학을 준비해주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학을 준비 검정고시까지는 정말 많이 도와주지만 대학은 약간씩만 도와주는 느낌. 약간 입시 컨설팅이나 그 정도 설명은 해주지만 네, 맞아요. 그걸 찾는 건 저희가 다 해야 돼요. 대학을 찾거나 뭔가 그런 건 원서를 어디에 넣는 건 다 저희가 혼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조언해주는 사람의 부재,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조언 같은 거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든 담임이든 뭐 네, 그렇죠. 학교 그 특정 과목 선생님이든 네, 얘기를 일단 쉽게 걸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없고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입시를 준비해주고 이렇게 하는 전문성이 그쪽이 아닌 건 저도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아마 입시 준비가 힘든 것 같아요. 또 네, 몇 년간의 입시 동향을 분석해서 막 이런 거를 애초에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쵸. 쉽지가 않았겠네요. 근데 지금도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대입을 생각하고 혹은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나요? 저는 이번에 원서 넣었어요. 올해? 네. 올해 넣었으면 수시인 거네요? 전 수시로 넣었어요 이번에. 본인 진로와 관련된 쪽으로 네네. 혹시 뭐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컴퓨터 쪽으로 생각 중이에요. 컴퓨터? 네,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럼 뭐 C 언어 약간 이런 거에 네네 그런 거 하는 거죠. 오,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접했어요? 학교에서 접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저는 어렸을 때 접했다가 좀 손을 뗐다 다시 돌아온 느낌? 여튼 그 지내면서 이게 또 성남시에 있는 기관 얘기도 좀 나왔고 하니까 네, 우리 또 성남시 시정 하시는 분들 요런 거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 요런 기관 혹은 요런 기능 정부 기관에 이런 역할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무조건 대입 관련해서 정보나 조언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입 관련해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교육사업법인 대표가 대치동 쪽에서 이제 입시 상담 하던 양반이라서 네, 저희 사업법인에서 대입 관련한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교육 받고 해도 너무 힘든
네, 나는 대학을 가도 받고 네. 대입 교육을 받았는데도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나왔을 때 내가 혼자 그걸 준비하려고 하면은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야 되니까 네, 진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부기관에서 성남시 관계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정부기관에서 대입 관련된 뭐를 제공하면 막 학벌주의를 조장한다 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문제인 게 음. 저희가 여전히 학벌 사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여전히 좀 나이대 있으신 분들은 대학은 인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퇴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대학 가기 힘들다고. 그치. 그냥 검정고시를 따고 대학 가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점수가 제일 높다 쳐도 힘들고. 그래서 정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따지면 입시고 대입인데 꿈드림도 좋지만 너무 부족해요. 저희에겐 그런 게. 그쵸. 약간 수능 관련해서 교육 여전히 저희는 수능이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대안학교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를. 네. 그래서 정시 올인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 내신이 엉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7등급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사실 어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등급으로는. 그래서 정시 올인이 얼마나 이제 외길인지 다른 가능성을 많이 닫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 어려움도 이해가 되고 사실 그 정보들을 좀 잘 정리해서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왜냐면 네, 대입이 맞아요. 단순히 뭐 학벌주의 안에 편입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진로를 위해서 가는 맞아요. 것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그쵸.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 그게 메인이어야 되는데 네. 괜히 약간 그 서로 나눠서 약간 이제 레벨 만들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인서울과 뭐 지방대 그 지방대도 막 지방 거점 국립대는 또 다르고 나머지는 네. 막 지잡이고 막 맞아. 인서울에서 또 중상위권에 다니는 애들은 인서울 그게 뭐 인서울이야 이러고 있고 네. 스카이 다니면은 야 그게 뭐 야 니들 대단해 뭐 이러고 있고 약간. 서울대는 위에서 그래 이러고 있고 그런 그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어른들이 학벌 사회가 블라인드란 게 있잖아요. 요즘 블라인드라고 취업할 면접 때. 예. 근데 여전히 학벌을 보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뭐 대학교 순위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네, 그거 다 지워야 돼. 아, 그게 맞아요. 문제야. 지금 뭐라고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게 너무 주입돼 있어요. 네. 사회. 저희가 준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압박감이 세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인 것 같은 좋은 대학 그렇죠. 가는 게 전부고 나의 능력이 다음엔 직장. 없어지는 느낌. 그렇죠. 그거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성세대 네. 사회의 어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완전 그 시대 사람들이니까 네. 완전히 사라지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도 그걸 자꾸 듣고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답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후대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대입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대학을 가면 엄청 주입해요 그걸. 그래서 대학을 가면 뭐 애교심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뭐 좋은 학교에 온 겁니다. 막 이렇게 좀 세뇌를 합니다. 그거는 약간 고등학교도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명문고 그런 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가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브랜딩을 하고 지자랑을 하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람의 능력을 없애는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부속품이 된 느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능력 사람이 주체화되어 나의 능력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대학에서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크게 배우는 건 없거든요. 네. 딱히 크게 배우는 건 없고 주량이 좀 늘고요. 제가 다닐 땐 그래도 지금은 또 분위기 바뀌었겠죠? 네. 주량이 많이 늘고요. 몸이 좀 안 좋아지고 그냥 그래요. 사회생활은 잘 된다고 들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요? 대학을 가면 그냥 뭔가 사회생활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전 그것 때문에 대학 가는 거 같아. 보통은 이제 좀 그런 느낌이에요. 동아리 활동에 올인 아니면 과 학생회나 뭐 학생회 쪽에 올인 학점 올인. 네. 아니면은 그냥 혼자 학교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내 할 거 다른 거 하는 사람들 약간 세 가지 부류가 있나 보네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높은 확률로 술도 함께 올인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즘엔 분위기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뭐 공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 관계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계니까 네. 재미있는 일도 많고 배울 것들도 있죠.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때 만난 사람들 지금까지도 뭐 서로 연락 나누고 도움받고 막 저랑 같이 학생회 하던 형 얼마 전에 딸 낳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그 학교 어떤 학교를 나왔다 그걸 가지고 사람이 딱히 대단한 뭔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청소년 학과를 나왔고 심지어 자격증이 있어요. 청소년 교사. 근데 저 뭐 관련 일 하고 있지도 않고 딱히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제가 뭐 청소년들이랑 남들보다 빨리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별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쵸. 네. 약간 정보만 풍부한 느낌인가요? 응? 정보만 풍부한데 약간 실무에서는 그 정보를 잘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대학을 가지만 뭐인가요? 내가 전공을 했지만 나랑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 길로는 안 가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저요? 그런 거요? 네. 저는 그냥 재미는 있었는데 네. 근데 3년 정도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진로로는 안 가는 그런 음악하지 그냥 이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안 나갔어요 거의.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을 갔지만 나랑은 진로가 여기로는 안 가겠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것들이 사실은 독학으로 하면 그 지식만으로 보자면 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 끝나요. 개론, 뭐 이해론, 뭐 개론 수업들 네, 그리고 심화되는 뭐 수업들 이렇게 있잖아요. 전공으로 네, 그쵸. 다 끝나요. 3개월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책들. 그래서 학점 은행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되게 빨라가지고 졸업이. 그렇게 뭐 저 여자친구도 학점은행제로 이제 모자란 학점을 채웠고 그렇게 좋게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대학교를 가는 건 대학교 별거 없네 이 생각을 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 나와도 별거 없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정도. 그렇죠. 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어쨌든 뭐 올해 그럼 결론이 나겠네요. 저는 올해 날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좀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꿈드림이 되게 좋은데 그게 저희가 그거 학교 붙거나 취업하게 되면 졸업하게 돼요. 그래요? 센터인데 그러면 그쵸. 거기서 하는 활동들 참여를 못해요? 앞으로 못하게 돼. 만약 졸업하게 되는 거죠. 취업하거나 하면 좀 정없다. 정을 주고 다 해줬는데 약간 어쩔 수 없이 떠나야죠. 저희는 졸업한 거니까. 그럼 이제 학교를 다닌 거니까 약간 취업을 한 거. 그거 해야죠. 뭐 이제 네. 뭐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으니까 공부를 좀 한 다음에 프로그래밍 클래스를 열어달라 해서 그런 거 가능해요. 멘토 가능해요. 그런 저도 거. 이제 꿈드림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네, 그런 멘토 프로그램 같은 걸로 다시 이제 내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그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선생님으로.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쵸. 구조일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아마 이 성남시도 그렇고 전국에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품고 아직 내진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자퇴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내가 좀 실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서 자퇴하자마자 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고. 일단은 자퇴를 할 때는 웬만해서는 건강한 정신 상태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정신 건강 상태가 매우 약간 엄청 안 좋았거든요. 파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갖고 좀
집에서 안 나왔어요. 좀 폐인 생활을 했었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해둔 거 있었지만 막상 하려니까 잘 되지도 않았고 그래갖고 자퇴를 생각했다면 일단 정신건강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정신건강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정신과를 다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꿈드림이나 혹은 바람개비학교 네. 혹은 대안학교도 있고요. 이런 기관 같은 데 들어가서 그 기관에서 뭔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남시에서 좀 지원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네. 수진역에 그 디딤돌 학교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 제가 한 3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좋은 점이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아. 아니 그쵸. 너무 편해요. 대신에 네, 이제 맞아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뭐 음악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무언가 나오지 않아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같이 그냥 녹음이나 좀 해보고 네. 다음 주에 지금 네. 이제 2주 쉬었으니까 네네. 미리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저희 수업 안 하고 네. 수진무시 먹으러 갈 거라고 아. 떡볶이 먹으러 갈 거라고 애들이랑 오, 좋네요. 네.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다 네. 수업이지 뭐 그냥 다 그쵸. 인생입니다. 네, 뭐 인생 교육의 일환이죠. 그냥 그렇게 좀 한 곳들이 있는데 네. 성남시에 의외로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아요. 그런들 네. 뭐 가서 완전히 뭐 거기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쵸. 기본적으로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뭐 어딘가에 가야 되고 네. 이런 그 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도 맨날 강조해요.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고. 일찍 자요. 아침 일찍 자요. 저는 요즘에. 아, 여튼 또 그 자퇴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꼭 하루에 30분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되게 좋은 얘기야. 네, 사람이 햇볕을 안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진짜 사람이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3년 내내 계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자퇴를 하고 나서 방황을 좀 하니까 잘 뛰질 못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오래 뛰질 못하겠어서 그리고 자기랑 맞는 기관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기관에 다녀봤어요. 디딤돌도 다녀봤고. 아 그래요? 네. 저를 본 적이 없. 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거 밝혀지는. 그런다고 막 얼굴 아예 바뀌진 않잖아요. 안경도 지금 안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밝혀지는. 근데 음악 관련 그 거기에 굉장히 참여하면 재밌는 친구네.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니까. 네, 뵀는데 못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런 네네. 거니까 네. 어쨌든 자기랑 맞는 기관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관마다 네. 좀 개성이 있고 그래서 맞아요. 네. 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네. 나한테 좀 도움 많이 되고 맞는 게 있고 여기가 이거 아닌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남시 청소년재단 들어가서 뭐 찾아보면 이제 기관 뭐 있는지 나오더라고요. 네. 들어보고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우영 씨는 어떤가요? 그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인가요? 준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이건 꼭 하고 해라. 그러니까 계획을 확실히 짜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강조했던 계획. 이게 계획이 없으면 학교를 자퇴하면 사람이 진짜 피폐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게 저도 11시간 낼 걸 그래도 11시간, 12시간? 제가 학교 다니고 고등학생이면 특히 좀 그 정도 될 거고 근데 그 시간이 다 내 개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계획이 없이 12시간 근데 그 24시간은 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참 좋지만 위험한 그렇죠. 네, 거네요. 맞아요. 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퇴할 거면 계획 있고 바로 센터 아무데나 신청을 해봐야 될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네, 뭐라도 해야 내가 덜 피폐해지고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사실 아까 뭐 걷는다 이것도 되게 네, 저는 맞아요. 의미를 많이 받았던 게 한 네.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망가지는 기간. 3개월도 맞아요. 안 될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 불가가 될 때까지.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정도. 진짜로 생활이 깨지는 건 2주면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내 생활 패턴이 한번 깨지고 거기서 쭉 파고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지하 작업실에서 6년 동안 지냈는데 어떻게 되면 사람이 하얘지거든. 햇빛이 안 보니까 하얘져요. 맞아. 겨울에 이제 좀 줄 먹으면 노래지고 바로 피부가 바로 노래져요. 네. 그리고 뭔가 햇빛을 보는 게 약간 좀 막 어지럽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작업은 그래도 근근히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좀 텐션이 다운된 상태로 아 맞아요.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최소한의 어떤 움직임, 몸 움직이는 거. 그게 필수예요. 맞아요. 뭐라도 몸이 해야 돼요. 악화되기가 정말 쉬워요. 네 맞아요. 다들 뭐 이제 다른 뭐 몸에 안 좋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도 아, 네. 네 진짜 건강 한 순간에 그리고 확 하고 우울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걸 못, 약간 활동을 못 하고 남을 못 만나니까 네. 외로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약간 돌아다니는 성격이지만 자퇴를 했으니까 학교라는 곳을 안 다니. 개인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외로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그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계획은 그러면은 네.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 그냥 뭐 그 우리가 방학 때 하던 그런 뭐 계획서를 표를 만드나요? 아니면 그것도 좋고 사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 내가 만약 자퇴를 했으면 대학을 가게 된다면 대학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기간 동안 몇 년을 잡아놓고 한다면 아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해야겠다. 그런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몇 년을 짜든 그러니까 단기든 뭐하든 계획이 뭔 계획이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취미든 뭐든 간에. 맞아요. 사실은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하는 고민들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걸 그럴 수 조금 있겠네요. 그냥 먼저 하고 있는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학교를 다니게 되면 네. 다니는 동안은 그냥 학교에서 이제 착착착 있는 그 순서대로 그냥 가게 되잖아요. 네. 뭐 나는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학령에 맞춰서 대학교도 뭐 입학했을 때 1, 2, 3학년 맞춰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내가 그걸 다 꾸려나가는 거 네. 사실 성인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 성인이지만 네. 이제 좀 나이 먹은 성인이 되면 네. 아저씨가 되면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네. 조금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꾸려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도 앞으로 뭐 대입도 마찬가지고 네. 좀 뭐랄까 그럴싸가 아니고 딱 좀 당당한 어떤 모습 가지고 좀 네. 다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은 조금 정리할 시간 좀 됐는데 네. 오늘 시간 빨리 가죠. 네. 되게 이야기를 잘했네요. 네, 우리 이제 와우. 노래 트는 걸 생각하면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길어져가지고 지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약간 네, 저는 그렇게 약간 산으로 가는 게 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중간중간에 했는데 다 그대로 쓸 건데요. 아니 산으로 왜냐면 가는 거 있지 않았어? 약간 느꼈을 때? 조금 곤란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산으로 갔다가 강도 갔다가 도착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일단 오늘 얘기해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한 번씩 좀 소감 발표 간단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퇴한 친구들한테. 그렇죠. 좀 기회들이 그렇게 왜냐면 이게 너무 자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시작이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할 거예요. 그 시작에선 되게 나 혼자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사실 뭐 저희 퇴직하시군 직후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네. 이제 평생을 가던
직장을 이제 퇴직했으니까 네. 그 헛헛한 느낌 플러스 이제 난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 네. 그거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뭐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음 회차에는 네. 이제 학교의 어떤 미래,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네.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뭐 기회가 되면 제가 기획하다가 이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한번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많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부모님들도 자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쵸.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을 약간 본 네, 인식. 좋아지고는 있지만 인식도 그렇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클 맞아. 거라는 생각 이걸 얘기를 못했네. 부모님들이 되게 중요해.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성장 과정 중에서 뭐 가정, 뭐 학교, 사회 이렇게 그 내가 속한 집단들을 네. 이제 겪게 되는데 네. 가장 베이스인 가족이 집단이잖아요. 네, 그쵸. 네. 내가 그 생각해도. 이야기를 못했네요. 네, 태어나자마자 속한 제일- 집단이잖아요. 네, 그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근데 이제 막상 자퇴를 할 학생들보다는 네. 부모님들 층이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의 얘기나 그런 좀 뭐 도움도 되고 혹은 혹시나 내 자녀가 자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그랬습니다.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장 또 준비를 가장 또 오래 같이 했잖아요. 멋있다. 우리 같이 멋있어. 하긴 했지만 지금 너가 제일 고생하지. 중화에 도와줬잖아. 왔다리 갔다리 이야기하면서. 그런가요? 일단은 저는 일단 자퇴를 앞둔 분들에게 혹은 자퇴를 앞둔 분들의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자퇴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적응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책을 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학교가 당신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혹시 사건 아이들 사고가 편이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뭔가 혹시 자녀가 자퇴를 하게 됐을 때 자녀를 너무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압박감을 주지 마. 압박감을 주거나 약간 몰아세우거나 이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건 사고를 겪어서 자퇴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 생각보다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런 지원이나 센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해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거를 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꿈을 찾아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학교의 그릇이 네, 너무 작았다는 얘기가 소름 돋게 다음 얘기가 있어요. 학교에 학장이 필요하다. 학교라는 의미가 지금 그냥 애들 모아놓고 공부. 뭐 하고 이거가 학교가 끝이면 안 된다. 그니까요. 라는 얘기가 다음 회차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멋있다. 네. 역시 마지막 위에. 이제 올 1년 동안 준비한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3편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또 방송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네. 작은 위로 혹은 실질적인 도움들이 네. 되었으면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라디오 2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